오늘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 청문회가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 청문회처럼 변질이 됐군요. 또 하나, 지금 우병우 수석 놓고 청와대가 초강경 기류가 생겼습니다. 감찰관을 두고 국기문란이라 비판했습니다. 하나씩 그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채널A 사회부에서 경찰청 출입하는 김유림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이철성 내정자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상황, 특히 음주운전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영상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장면입니다. 소개합니다.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여태까지 참아온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본인이 솔직히 그 당시 상황을 인정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본적 그 문제나 이런 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은 사실 청문회 더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경찰청장 내정자가 한 20년 정도 된 1990년대 음주운전했다. 그 문제가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이 네. 1993년입니다. 그러니까 23년 전에 이 이철성 내정자가 음주운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당시 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당시에 그런데 내가 경찰이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이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이 당시에 이 음주 사고가 드러났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차장까지 승진을 해서 내정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경찰청장 내정자가 음주운전이 있다 결국 자랑할 경력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특히 이제 논란이 된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에 남아있으면서 인사 검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여성한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검증 과정에 좀 문제가 돼서 이분은 안 되겠다고 걸러줘야 될 만한 사안인가요? 제가 볼 때 다른 장관이나 네. 경찰 외에 직책이면 음주운전 네. 해서는 안 되지만은 네. 그래도 그 본인이 반성하고 이런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경찰이라는 게 뭡니까? 네. 바로 범죄를 단속하는 직분을 행하는 데가 경찰인데 네. 거기에서 어떤 그 최고 책임자가 될 분이 네.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이 범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은폐했다는 거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가 정신이 없어 못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나라 경찰 조사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했나? 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있죠. 그때하고 좀 사정은 다르지만은, 네. 그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이렇게 적발되면 거의 무직이라고 그러든지 자영업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도 다 경찰이 알아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가 되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우병우 수석이 네. 지금 자기 문제로 정신이 없었지 않느냐. 그렇죠. 오히려 정신이 없었던 거는 이철성 차장이 아니고 네. 우병우 수석이 정신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철성 차장 경찰청장 후보 나설 때 이미 네. 도하 각 신문에서 네. 음주운전 다 보도했습니다. 네. 그게 한 달 됐나요? 한 상당 기간 지났는데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우병우 수석의 해명 없이 네.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이 검증이 부실한 게 아니고 네. 안 한 거죠, 이 부분은. 그러면요,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하다 이제 승진해서 민정수석 비서관이 됐잖아요. 이철성 내정자가 치안비서관을 했었나요, 청와대에서? 네, 맞습니다. 같은 시기인가요? 네,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이제 이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2014년까지는 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철성 차장은 함께 근무한 적은 있지만 딱히 안면이 있거나 어떤 부탁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비서관이면 정무수석 밑에 있고 민정수석은 이제 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과연 오늘 이 문제도 청문회 때 거론이 됐습니다.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우병우 수석 잘 아시죠? 치안 비서관 하실 때 민정비서관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민정수석 됐으니까요. 면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근무한 것은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요번에 지금 알았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아들의 보직 특혜, 외박 특혜 이런 것에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한테 인사 검증 받을 때 이 상황 정확히 말씀하셨습니까? 검증 내용의 그 서류가 있었고요. 제가 경무관 승진할 때부터 그 내용은 보고가 됐습니다. 우병우 수석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우병우 청문회로 변질된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요, 음주운전한 적 있습니까? 다운 계약서 쓴 적 있습니까? 이렇게 다 200가지 질문에 답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요새는 뭐 그런 게 바뀌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서면으로는 아마 그걸 답변을 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은 이미 그 보고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방금 저는 그 이철성 내정자 그 답변 중에 네. 같은 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면식이 없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청와대가 얼마나 이렇게 불통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물론 수석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긴밀하게 업무 그 연락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비서관들끼리도 서로 얼굴 볼 일이 없다. 네. 이걸 지금 자인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이 한 10명 안쪽으로 있고, 일반 그 1급 공무원인 비서관들은 한 40명 정도 되는 게 청와대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우병우 수석이 민정이고 결국 그 지금 이철성 후보자가 그 네. 정무수석실에 있는데 네. 우병우 수석과 경제수석과는 그러면 이해가 가요. 네. 업무가 워낙 뭐 별개 업무니까. 네. 그런데 우리 사실 경찰을 지휘하는 게 바로 검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 업무가 있죠. 네. 꼭 검사만 이렇게 관계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사찰, 네.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한 어떤 내사, 이런 거 경찰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병우 수석으로서는 있죠. 바로 밑에 직속 부하는 아니지만은 네. 그 경찰 담당하는 이철성 후보자와 아예 소통 안 한다.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철성 후보는 나는 뭐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뭐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 안 가냐인데 우리가 어느 국민이 들어도 어느 시청자가 들어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철성 청장 내정자의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저분이 수원 출신입니다. 네. 수원 유신고라고 제가 들었는데 좀 그때는 한가닥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자답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순경으로 들어왔고요. 순경으로 들어와서 초기에 근무했던 데가 청와대 경호실 외곽 경호하는 101 단위입니다. 그래서 주로 경호 쪽에 있었고 경비 쪽에 있었고 거기서 경장 경사까지 갔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경위로 간부부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공부를 해서 국민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억척스러운 사람이고요. 네. 저 사람 인맥은 그 후에 상당 부분이 경호실하고 겹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청와대 인맥이 있다면 그게 주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를 쭉 했는데 사람은 상당히 성실하고 돌파력 있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치안비서관으로 가 있으면은 네.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청와대가 경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 심부름해주는 자리거든요. 치안비서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치안비서관이라면 경찰이 청와대 파견한 사람 중에 최고위 인사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것도 가끔 이제 경호실장이 경찰 출신이 있습니다만 다 은퇴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저분 성향하고 봐서는 글쎄 우병우 수석하고 잘 안 맞았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자, 그렇고. 어쨌건 우병우 수석 관련된 그 인사 검증 대상자였기 때문에 청문회가 좀 변질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사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이 진행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밝혀져야 합니다. 자, 구자영 차장,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단히 이례적인 강도로 그 특별감찰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한 신문과의 통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심기를 많이 건드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이 그 얘기한 걸 보면 이제 감찰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만 쳐다보고 딴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결국
민정수석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치안비서관은 민정수석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데 네. 결국 경찰이 민정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감찰을 하는 것조차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 본인이 토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이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안 한다. 경찰이 꼼짝도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이 후배 기자들 시켜서 좀 어떻게 돼가는지 좀 알아봐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지금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어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원종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비서실장인데 이 비서실장이 이 사안을 보는 생각이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찰을 개시한다라는 것을 이제 대통령에게 잘 좀 말씀드려달라라고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물어본 겁니다.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비서실장이 답변은 안 하고 한숨만 푹푹 쉬더라. 이런 정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기류가 어떻게 보면 감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 또는 이렇게 감찰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을 그 보도를 통해 접해서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3년 반 동안 청와대를 이끌어오면서 국정을 쭉 주도해 왔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 특별감찰관의 활동과 관련해서 경찰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국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보면 이원종 비서실장이 만일 저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네. 대통령의 어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 네. 이걸 비서실장으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말을 해야 되면서 말을 자체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면요, 이거 뭐 어떤 우병우 수석은 어떤 일을 해도 뭐 네. 괜찮다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게 예전에 그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문건 유출에 과연 정윤회 씨 이런 분이 개입했냐 안 했냐. 그게 사실 정점인데 네. 나중에는 뭐 찌라시 문제 누가 유출했냐 이 문제로 그 초점이 변질돼 버렸단 말입니다. 네. 이번에도 우병우 수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문제점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또다시 지금 김성우 수석 말대로 하면은 이걸 잘못한 걸 감찰한 이 이석수 감찰관에게 문제가 있는 거로 그리로 지금 초점이 옮겨지는 네. 제 생각에는 물타기 내지 초점 흐리기가 아닌가 이래가지고는 이게 감찰관을 둔 이유가 없고요. 제가 볼 때 네. 제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뭐 넥슨의 부동산 매수 문제라든가 난 여러 가지 문제는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저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정강 그 법인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하고 그 임대료 문제 네.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명백히 그거는 유죄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은 있죠. 이석수 지금 감찰관이 이걸 언론에 흘렸냐 안 흘렸냐 해도 그 법조인이라면요. 네. 이 부분이 문제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흘렸다 안 흘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정강이라는 업체를 이용해서 어떤 그 부당한 이득을 얻었느냐 이게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를 언론에 흘렸다는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문제로 지금 그 홍보수석이 이야기하니까 네. 저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실 기자들과 접촉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돌이켜보니까 2번 정도 기자들과 공개적으로 만났는데요.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놨습니다. 부분적으로 답을 좀 들었는데요. 확인해봅니다. 취재에 워낙 협조이 늦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됐으니까 그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약간 공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김은영 기자. 일단 우병우 수석 검찰의 수사에 의뢰됐으니까 수사해 받아야 되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고발당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18일인데요. 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감찰관이요. 이 감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다. 이렇게 내용을 한 건데요. 아직까지 중앙지검에서는 어떤 부에 이 배당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감찰관을 지금 이제 조사하는 것은 조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요. 이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배경이 네. 혹시라도 네. 이석수 감찰관이 접촉한 그 언론 매체가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의혹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매체였기 때문에 네. 그 감찰관과 그 매체의 관계를 파헤쳐서 우병우 그 수석이 받고 있는 그 의혹을 흐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도를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새누리당이 그동안 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것 관련해서는 대체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병우 수석 입장은 부자연스럽고 정부도 부담이 된다. 현직 민정수석 신분으로 어떻게 검찰 조사를 받겠느냐.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네. 우병우 수석이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에서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자,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만 불과 열흘 전에 새누리당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이정현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논평식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 진상 규명을 해서 문제가 나왔다. 1초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입법 조치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되죠. 민정수석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민정수석 직을 유지하는 게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된다고 얘기해요. 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직 민정수석이 과연 그 현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새누리당 당대표는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번째 소식 순위 확인합니다.